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계 중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큰 회사에서 그게 맞아요. 큰 회사에서. 네. 아, 작은 회사 뭐 사장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잘 나가는 헤지펀드나 뭐 사모펀드 뭐 이런 데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렇게 큰 100년, 180년 되는 큰 조직에서 와우. 올라간 거는 그렇고, 뭐 요새 사모펀드가 대박이 나갔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갑자기 20년 그쵸. 전에는 예. 아무도 안 가던 그 사모펀드가 요새는 증권사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그쵸. 거기에 높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큰 조직에서 이렇게 말할게, 좀 장난치는 게 따분하게 큰 조직. 한국의 180년. 대기업 같은데. 예. 그런 데는 정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치가 아니에요. 성격이 나올 거예요, 비디오 찍으면. 실력으로. 실력도 아니고, 뭐, 실력은이라는 건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력만이 아니지. 이렇게 말해요. 다 어느 회사든 나 같은 조직, 블랙쉽이지만, 예. 검은 양이지만, 네. 나같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검은 양이 있으면 다 좋을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한다. 저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사실 좀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도 제일 열심히 하고 또 성과로 맞아요. 인정받고. 그렇죠. 그게 아예 맞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사람들한테 애드바이스도 드리는데, 아시안 사람들이나 뭐 마이너리티, 네. 뭐 아시안만이 아니라 백인 아닌 사람들, 특별히 아시안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해. 그렇죠. 그래서 처음 5년, 10년은 백인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왜냐면 테크니컬하고 열심히 하면은 회사 처음 들어와서 5년, 10년까지는 그 힘으로 갈 수 있어. 예.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뱀부 실링이라고 말장난이니까 말 표현을 하는데, 글라스 실링이라고 쓰잖아요. 안 유리천장. 보이는 예, 유리천장. 근데 여기는 뱀부 실링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게 아시안 사람들이 뱀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올라가면 올라가서 성격이 바뀌어야 돼. 계속 열심히.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게 어쩔 때 문제야. 제가 말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서울대 법대가 아예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왜냐면 똑똑하고 진짜 잘난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좀,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지만 귀가 좀 안 좋아. 좀 더 유연해져야 되는군요. 그쵸. 위로 유동성 올라갈수록. 같은 애. flexibility. 유동성. 그거 뭐라 그래? flexibility? 유연성. 유연성. 저는 Agility라고 영어를 그래. 배우고 한국어를 알려드리고. 영어로 agility라 그래요. agility.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유연하게. 한국말 이런 거 있잖아. 뭐 사람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불, fire, 네. 물, 쇠, 이런 거, 네네네네. 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의 성격이 이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좀 물같이 흘러가야지 다 비켜가더라도 제대로 가잖아요. 우리 그 윤재성 그 뉴욕 생명 자산운용, 예. 뉴욕 생명 자산운용 CIO 겸 아시아 회장을 예. 맡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월가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저희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시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조언을 아마 많이들 구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조금 위험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다. 어느 쪽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한 32년 일했는데 거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반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유명 투자가들이. 저도 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많이 읽고 듣고 그러는데, 예. 진짜 투자 잘하는 사람들 의견이 이렇게 쫙 갈라지고 너무 심하게 갈라진 건 진짜 처음 봐요. 20년 만에. 와, 의견이 반으로 네. 막 이렇게 갈려 있어요. 막 5,300, 3,300, S&P 500 지금 딱 중간에 가 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갈라지네? 보통 뭐 5%, 10% 뜬다는 사람이 있고 10%, 20%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요? 예, 지금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불경기를 예상해요. 아예 살짝 너무 심하지 않은 불경기. 이 89년, 91년 후로는 못 본 불경기. 왜냐면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뭐 2008년도를 보셨으면 그건 불경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최악의 World Global Financial Crisis라고 그러잖아요. GFC. 네. 그리고 2000년도는 불경기는 연했는데
더블 딥 해갖고 2년 동안 불경기 연하게 갔는데 버블이 생겨갖고 택 쪽으로 가신 분들은 80% 깨졌어. 네, 네. 1년 반 만에. 그때 IT 버블. IT 버블. 네. 하지만 value, 가치 투자 사신 분은 2000년대에 아예 돈을 벌었어. 맞아요. 2000년대가 신기했어. 그때 워런 버핏이 엄청 무시당하다가 그쵸. 예, 이제 다시 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년이랑 비슷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불경기는 좀 연하게 올 것 같은데 네. valuation, 가격, PE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택 너무 높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냐, 세게 가야 되냐는 다 사람의 취향이고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렇게 말해요. 모멘텀 투자에서도 돈 벌 수 있고, 가치 투자에서도 돈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가 많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굳이. 제발, 숄트를 그냥 쉽게 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작년 9월부터 해갖고, 주식 배분을 줄여서 현찰을 갖고 있었어요. 4,250대. 트레이딩 하다가, 네. 불경기가 저는 금년 한 3분기쯤 오면은 한 1, 2분기에 주식이 좀 꺼지지 않을까. 빵빵 떴잖아, AI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4,100 찍고 지금 4,250, 4,300 갔어. 옆자리야. 매그니피센트 세븐 산 분은 막 깨졌다 다시 그러니까 그거는 높은 데서 막 와장창 깨졌다가 올라와서 이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조금 했는데 좀 잘 들어가서 일찍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짭짤하게 몇 조각을 주워 먹었는데 저는 bearish해요. 지금 줄이고.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도 그래서 계속 그래요. 레버리지 그리고 숏 치는 거는 좀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bearish 작년에 좀 맞춰갖고 금년에 들어와서 bearish 해갖고 저 믿고 leverage short를 했대. 아, 윤재성 CIO가 조금 더 시장을 보수적- 보수적으로 보고 네. 있으니까 저거는 그러면 시장 떨어진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숏에다가 근데 레버리지를요? 무조건 leverage 하지 말고 short 하지 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냥 현찰 깔고 앉아있고 조금씩 주식 사고 뭐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응. 왜냐면은 지금은 이럴 때 잘 돼봤자 얼마나 간다고. 지금도 제가 지금 보니까 다운 트렌드가 이제 여기서 끝났는지 좀 더 갈 건지 네. 하고 year-end 랠리를 무시 못한다. 그래서 불경기를 예상해서 overweight는 하기 싫어요. 벤치마크. 저는 벤치마크 관리하잖아요. 손님도는. 하지만 숏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숏라는 게 underweight. 우리는 숏은 아니지. underweight. 벤치마크가 60%면은 58% 가면 underweight잖아요. 네. 그것도 하기 싫어. 딱 그냥 시장 평균 정도만 평균만 갖고 가. 왜냐? 가져가겠다. 불경기가 보이지만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 연말 랠리는 가능하다. 그건 어떤 논리에서 그럴까? 연말 랠리가 불경기가 원래는 3, 4분기를 예상했는데 1년 전에 지금은 이게 밀려서 내년 2분기 그때 그것도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정부가 돈을 하도 태우니까 네. 경기가 자연스럽게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있잖아요. 3분기 GDP까지는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예요? 미국이 경제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공장 잘 안 돌아가고 컨슈머들 소비자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어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근데 돈을 자꾸 뿌리시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불경기 돼서 선거 이긴 대통령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래서 경기를 계속 부양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경기는 좀 불경기를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2023년 3분기를 정점으로 뭐 GDP라든지 경제는 좀 둔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manufacturing 공장진 하는 거는 제조업은 작년 4월 달부터 불경기 PMI가 50 불경기 신호가 왔어요. PMI 제조업 지수.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은 7년 정도에서 10년 정도에 한 번씩 불경기가 와요. 사이클로. 역사상. 예. 그래서 불경기를 아예 안 온다는 사람은 미국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제 역사. 네. 근데 요번에는 2008년도 너무 심하게 오고 QE를 시작했잖아요. 미국 네, 정부가. 양적 완화. 그래서 역사상 제일 오래된 랠리가 왔어요. 2020년에 꺾였죠. 팬데믹 직전까지. 근데 네. 팬데믹이 안 왔으면 그때쯤 꺾였었어요. 원래 그때 사이클이 늦어갖고 저는 금도 사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지, 코비드 때문에. 예. 근데 앞으로는 좀 경기가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예. 연말 랠리로 이어진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간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예. 이런 금년 같은 해는 딱 이 테크니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딜레이가 불경기가 딜레이되고 페드가 멈추고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을 많이 뺐는데 SVP 후로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또 빵 떴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QT 계속 간다. 이렇게 되면은 페드가 멈춘다 그래서 지금 다시 힘을 찾았어 주식이. 이렇게 short-term 시그널을 내가 막 굳이 막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팀 고객도는 테크니컬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금년 같은 때는 딱 분위기가 year-end 랠리를 무시는 못한다. 네. 하지만 불경기가 생기는데 굳이 이거를 막 사고 쫓아갈 필요는 없다. 멀리 못 간다. 그러니까 연말 랠리를 기대하더라도 야 몰빵 가자 이게 아니라 자, 시장 평균 정도로만 가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랠리가 나타난다면 그 정도 수익을 따라가는 정도. 예. 모멘텀 투자, 이 책에서 모멘텀 투자는 무릎에서 사도 되고 허리에서 사도 되지만 예. 머리 어깨쯤에선 팔아야 돼요. 예. 어디서 파냐가 제일 중요하고 가치 투자는 무릎에서 사고 발에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 더 사고 이러는 네. 거예요. 여러 번 통해서. 바닥을 찾으려면은 캐틀리스트가 필요해. 싼 주식이 더 싸지고 아예 나쁜 주식일 수도 있고 싼 주식이 그냥 하도 사람들이 싫으니까 팔고 마지막 사람이 다 팔았고 캐틀리스트가 생기면 또 올라와요. 어떤 좋은 총매제, 회사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총매제가 생기면 섹터 좋고 주식 좋고 그냥 environment 그 상황만 안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원래 펀더멘털은 좋은데 그냥 시장 리스크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에 같이 떨어져 있다가 반등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훨씬 더 좋은 상태다. consumer luxury item 경제가 레이트 사이클에서 늦으면은 사람들이 예. 돈이 떨어지면은 못 사서 안 사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지만 다시 세미컨덕터 똑같잖아. 네, 막 사다가 이제 다 샀어 컴퓨터 예. 집에서 있는 사람들 이제 좀 디맨드가 줄어들어 갖고 지금 세미컨덕터 메모리 칩 한국 잘 만드는 디맨드가 쭉 떨어졌잖아요 금년에. 지금 손실 보고 있잖아요.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근데 이게 적자를 많이 봤죠. permanent, forever 아니잖아요. 언젠간 발음이 언제냐. 그래서 3분기다 아니었고 4분기다 아니었고 1분기다 괜찮을 것 같다. 저도. 이것도 다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불경기만 늦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2023년 상반기에 바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바닥이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2024년 1분기를 좀 1분기부터. 늦춰졌어요. 4분기 부른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바닥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세미컨덕터도 이딴가다 경제랑 사이클이 세퍼레이트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해요. 한국 주식 언제 사냐. 그래서 90년대 초반기에 한국이랑 상관없이 어떤 애널리스트가 재미있으라고 미국 경제를 보려면 코스피를 봐라. 왜냐면 코스피가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때 경제가 좀 그 선진국에서 많이 떨어지고 지금 많이 잘 살아요 그때보다. 그래서 컨슈머 마켓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거짐 수출하는 마켓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하고 공장 가서 일해서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그죠? 그때는 진짜 시클릭한 나라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클릭이 제일 세지만 조금 더 다양해진 마켓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때 경제가 늦춰지면은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더스트리들이. 그래서 약간 선진국 경제의 어떤 선행 지표를 코스피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던 거고요. 코스피가 언제 뜨냐? 미국 불경기 이렇게 회복하길 때 그때는 한국은 환율도 약해지고 주식도 바닥 근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도 그 재미를 봤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이제 그러면 불경기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제가 만약 맞으면은 지금은 재미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투자하기로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나라지만 투자하기로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미국의 불경기가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코스피에게 주식도 섹터별로 미국은 다양한 마켓이나 미국 주식하면은 뭘 말하는 한국 분들은 무조건 택이 머리에 뜨지만 다양하게 별의별 섹터들이 다 있어요. 그죠?
다양한 나라예요. 그 대부분 이제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원체 이제 반도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좀 봐야 그러니까 되는 S&P 거고. 500을 보면은 굉장히 택이 헤비하지만 미국의 미국은요? 주식을 굳이 살려면은 다양하다고요. 음흠. 그러니까 한국을 사면은 세미컨덕터 자동차가 머리에 뜨지 미국을 살려면 택이 머리에 뜨죠. 네. 왜냐면 거짓 25, 35 그러니까 S&P. 유럽을 사면은 discretionary cyclical 그거는 명품 회사들이 프랑스, 이탈리아에 많고 그쵸. 독일을 사면은 자동차 manufacturing 네. 뭐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 네. 나라의 industry. 아하. 그럼 지금 외국인 시각에서 보자면 예. 한국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네요. 환율도 포함해서. 환율도. 근데 이제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좀 끝나고 예. 미국의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 째깍째깍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그거를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유동성 측면에서 막 기대감이 생겨날 거고. 그렇죠. 혹시 윤재성 CIO께서는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금리, 페드.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불경기 생기면은 일단 이자를 내려야 돼요. 첫째. 뭐가 심하게 깨지면은 SVB 같이 그러면은 파월이 조금 빨리 반응을 해서 많이 내릴 확률이 없진 않아요. 막 금융시장 흔들리고 막 난리 나면 SVB 터졌을 때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왜 주식이 이렇게 반등했냐? 파월이 다 막아줬어. 보통 깨지면은 정부가 페드 연준이 할 일이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돼. 네네. 그렇지만 와장창 다 깨지니까. 하지만 몇 개는 적당히 망가지는 걸 보고 이런 걸 정리해서 막아줘야지. 밖에서로 물 뿌리듯이 이렇게 막 리퀴디티 유동성을 뿌리면은 주식 마켓이 막아주는 건커녕 마켓이 확 불지르는 식으로 올랐잖아. 거기서 그 택 회사들이 얼마나 좋았다고 그렇게 막 불지르게 올라갔어요. 유동성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응? 근데 그래서 내년에 불경기가 생기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네. 인플레이션이 80년도도 이렇게 갔어요. 보컬이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예. 이자를 막 올렸어요. 그러다 불경기가 생기니까 네. 불경기 생겼다 이제 이자를 내려야 되겠다. 네. 내렸어요. 네.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 더 올라가 계속.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확 또 올렸어. 네. 그래서 심한 불경기를 일으켰어 아예. 음. 그러더니 6개월 후에 잡혔죠. 그래서 심하게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는 인플레이션 꺾일 때 내리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파월이 네. 불경기가 마일드로 생각해요. 약한 거. 불경기가 생겨서 이자가 만약 인플레이션 조금씩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는 확인한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네. 또 여기서 막 물 뿌리듯이 뿌릴 건지 적당히 인플레이션 왜냐면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옛날에 아처 번 같이 예.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야. 그게 그 폴 볼커가 들어오기 직전 연준 의장. 아처 번이 불경기가 보여서 이자를 막 내리기 시작했어. 인플레이션 막 올라갔다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제를 걱정해야 된다. 금리를 막 내려갖고 인플레이션이 불탔어요. 네. 그거를 제발.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벌써 실수를 금년 와서 또 했어. 근데 내년에는 불경기가 만약 생기더라도 마일드하니까 네.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내려야 될 거야. 그래서 빨리는 못 내리겠다. 하지만 뭐가 깨질 수도 있어요. 불경기라는 게 아무리 마일드를 예상하더라도 한번 이런 거야. 토끼 구멍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어떤 구멍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컨셉으로 아하. 뭐가 깨지면은 더 심할 수는 있어요. 한국도 부동산 이거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멀쩡한데 멀쩡한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아니라 많이 온 목숨을 걸어서 막 붙잡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TV 방송. 리얼합니다. 예. 역시 여기 미국식, 미국 방송 같은 거 저희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붙잡고 있는데 네. 얼마나 얼마나 심하게 붙잡는 건 내가 의견 안 드릴게요. 붙잡고 있어요. 미국도 바이든이 그렇고. 왜 이렇게 돈을 뿌려?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 지기 싫어서. 역사상 대통령 선거 이긴 대통령이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예. 70년대 후반 아서번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진정되는 걸 보고 움직일 거다라는 게 생각해요. 그 예측이고 근데 다만 근데 금년 와서 또 실수를 했어.
인플레이션을 너무 늦게 잡서서 제가 이 김현석 씨랑 같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네. 비디오를 몇 번 찍다 보니까 아예 고객들한테 책을 써서 설명해 드리죠. 뭐 제가 짧게 이렇게 던지고 그렇잖아요. 비디오니까. 네네네. 그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찍고 귀가 얇으셔서 조금 단발성으로. 네. 듣고 싶은 몇 가지 막 과목만 드시신데 네. 좀 제대로 가르치는 이렇게 좀 상황을 알면서 다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건 쉽게 써서 아예 전문가들은 드리면서 고객들한 전문가 나이 드신 분한테 드리면서 자식들한테 드려라 하고 선물로 드려요. 전문가 읽는 책은 아니죠.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전문가분들도 어느 정도의 경제 뭐 이런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알고 싶으시면 읽어도 돼요. 빨리 읽으실 수 있고 네네. 아예 좀 그러니까 초중 투자가분들은 좀 자기가 골프 아무리 타이거 우드 골프 그렇게 잘 쳐도 뭐 2년에 한 번씩 프로가 찝어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읽어도 될 거고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초보자분들도 읽기 쉽게 이렇게 다양하게 썼다는 게 포인트고 이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시작한 포인트는 모르고 책 생각만 나네요 이제는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책 때문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윤재성의 월가의 투자는 좋은 책이다. 그게 포인트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거에 답에 그러니까 그거죠. 그 한번 또 짚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뭔가 깨질 수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파월 형님이 인플레이션 2%까지 보려고 했었던 건데 기억나요. 그러면 뭔가 깨지면 이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당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시장도 그걸 간파를 할 테고 어떤 위기가 드러나면 오히려 악재로만 반영하기보다는 그때 또 기회를 봐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월이 제가 2021년 9월, 10월 처음 찍을 때부터 인플레이션이 걱정인데 파월이 빨리 이거 temporary inflation 이게 잠깐 오는 인플레이션이다. 금방 꺼지는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포기를 너무 늦게 해갖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 그때 찝었으면 됐어. 그러고서 지금 금년에 작년부터 금년 지금 이때쯤에 리세션인데 왜 안 오냐 너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셔야 돼. 왜 이게 늦춰지고 왜 그때 안 잡혔고 이런 걸 알아야지. 이걸 찍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상황이 그죠? 계속 바뀌어. 생물이죠. 진짜로.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맞습니다. 안 알면 귀만 얇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귀 얇으면 어떡하실 거야? 유명한 투자가들 진짜로 유명한 투자가들이 갈라져 있어. 그러게요. 윤재성 절로 가라 그러고 미국에서 진짜 저보다 한참 유용한 사람들 어떡하실래? 이쪽 귀는 일로 가라 그러고 이쪽 귀는 일로 가라 어떡할래?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제일 힘든 거죠. 그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또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려 그러시면 기본은 해야 된다 이거죠. 맨발로 뛰어봤자 발만 아파요. 그리고 경제에는 신발. 어떤 그 전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제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한 달 전에 했던 전망과 현재 하는 전망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지난달에는 어디 나와서 뭐라 하더니 왜 이번에 또 말이 바뀌었냐고 하시는데 항상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월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관심 당연히 있죠. 제가 그랬죠. early cycle 주식이라고. 그래서 세미컨덕터 사이클이 이렇게 뜨면은 다 들어오겠죠. 그렇죠. AI 봐볼 때 확 들어왔잖아. 테슬라 뭐 이런 EV 때 확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꺼지는 이유가 뭐예요? EV가 좀 너무 over supply 해서 좀 꺾이고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꺼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안 좋죠. 그리고 큰 경제 사이클로 말하면은 cyclical early stage. 그 색깔이잖아요, 한국 주식들이. 그리고 late cycle 때는 환율도 약해지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한국 주식도 잘 안 되고 수출 주식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경기 호황의 끄트머리에 안 좋은 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컨셉은 네. 한국은 profit margin을 잘 못 지켜주세요. 이익률. 그래서 길게 투자하는 마켓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국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베트남도 2015년 때 경제 좋아서 한국 덕분에 경제가 좋았잖아요. 삼성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막 이랬을 때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GDP 예상하는 것 때문에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뜨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한국은 신흥국 스타일이었어요. 인도나 베트남처럼.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그런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MSCI가 한국을 왜 아직도 안 내요? 2000년도에 예. 이스라엘이랑 한국을 넣으려고 그랬어. 내가 일본에서 일할 때 왔어. 예, MSCI가. 예, 금년에 이스라엘이랑 한국을 MSCI에다 넣을 생각을 한다. 예. 23년 후에 아직도 한국을 못 넣었어.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그 선진국 지수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전쟁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제일 그분들이 구박하는 게 네. corporate governance가 약하다. crush your holding 일본이랑 비슷한 거. 근데 일본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currency issue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켓이 그렇게 shareholder friendly하지 않아요. 그 외환 시장의 개방 정도도 그렇고 기업 거버넌스도 그렇고 뭔가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외국인의 눈에는 아니 그냥 저기 경기 호황기 초반에 그냥 좀 반도체 사러 가는 시장. 네, 초반기든 뭐 그런 한국이 갖고 있는 큰 한국을 한국 주식을 다 살 필요 없다. 5가지 과목만 사라 그러는 말도 해요. 그게 뭐예요? 아이 큰 주식들이죠. 네.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거. 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어, 뻔히 다 그러니까 알만한. 알만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산업 대표주들. 예. 네네네. 그 뜻이죠. 아하. 근데 잠깐 그 거버넌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기업 지배 구조가 많이 낙후돼 있나요? 아니죠. 아시아에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빼고는 한국이 좋은 편이죠. 아 그나마. 비엔남은 아직도 한참 뒤가 있어요. 그렇죠. 비엔남은 아예 저는 고객으로도 아직은 아니고 한 10년 그렇죠. 거기는 뒤에. 베트남은 주식시장 시가총액 자체가 한국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 규모라든지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2008년도에 예. Financial FTSE라는 인덱스는 영국 사람들이 쓰는 인덱스인데 거기는 2008년도에 선진국 넣었어요. 그렇죠. FTSE 네, 지수. MSCI랑 FTSE랑 지금 딱 2가지 나라가 선진국 큰 지수를 만드는 2가지 회사죠. 네. 폴란드랑 한국이 네. FTSE는 선진국, 네. MSCI는 후진국이라 신흥국. 신흥국. 예, 이머지 마켓.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가장 꼽히기는 하는데 그 중에 하나죠. 예. 예. 약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 중심으로 고도 성장, 빠르게 성장을 해온 국가잖아요. 물론 그게 2020년대 와서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냥 총수의 손가락 하나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산업구조가 아직도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는 그러면 외국인들 시각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No comment. 무슨 답을 드릴까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사실일 네. 텐데. 제가 배우고 가야죠. 왜 그런지. 아니 근데 요거는 조금 비유한데 네. 저도 긁고 싶은데 안 긁을래요, 지금. 근데 할 말은 많으시죠? 아, 답답합니다. 그런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좋은 환경에서 이제 좋은 옷 입고 죄송해요. 투자하시죠? 이 책 챕터 1. 예. 왜 미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냐? 한국에 그걸 읽으시면서 한국에 몇 개 끼는지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될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항상 하는 말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한 복이다. 예. 굉장히 행복한 거다. 예.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본인들을 도와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아, 예, 마이크.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뭐 여쭤보려다 까먹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아까 대화하면서 네. 질문 주신 거 제가 답해 드려도 될까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굉장히 close to heart 중요한 말인데 한국 분들은 그 모멘텀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모멘텀도 아니라서 제가 이 책을 쓴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투자하는 방법이. 한국 그냥 투자자들의- 한국 분들은 늦게 들어와서 픽 찍고 들어와서 코 깨져서 손가락 빨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예. 운 좋게 일찍 들어와서 쫙 올라가서 잘 나가시는 분들 없진 않아요. 예. 저보다 타이밍이 금년에 와서는 좋으신 분 몇 분 봤어요. 하지만 다 미국도 그래요. 리테일이 맨날 늦게 들어와서 코 깨져서 나간 분들이 많아요. 미국도. 로빈 후드들. 아 그래. 예. 오케이.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요새는 제가 유튜브 한 2년 김현석 씨랑 하고 뭐 저는 길게 해요. 가르침 이런 게 배울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배울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5분 10분 이런 거 안 해요. 막 3, 40분 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안 본다. 관심이 없다. 미국 주식 재미없다. 뭐 1년 반 지금 옆자리 가서 딴 데로 간다.
그래서 내가 참 이때가 좋지. 저는 가치 투자가 하니까 꺼지면은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요. 아하, 오히려 남들 관심이 없을 때. 네. 왜냐면은 관심이 없고 많이 빠지면은 일단 싼 가격이고 언제 이 싼 가격이 더 싸지고 더 싸질 때 이제는 고객들이 욕심이 나서 들어오시나 막 나가면은 일단 비싼 가격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확인할 게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 그게 가치예요. 모멘텀은 쫙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서 어디서 내려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고민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 제발 한 부분은 한 발이라도 담궈 놓고 나가세요. 근데 저도 그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10여 년간 꾸준히 봐왔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요즘에 뭐 객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졌었는데 객장에 어떤 분들이 나타나고 막 열기 뿜고 9시 뉴스에 뭐 증시 뭐 최고치 기록 이런 뉴스 나오고 그럴 때가 꼭지였고 또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 또 사람들이 욕하면서 막 떠나가고 막 윤재성 저 사람 내가 방송 듣고 샀더니 막 물렸다 뭐 이러고. 근데 지금 저희가 체감을 하기에는 유튜브 채널들, 주식 유튜브 채널들 조회수가 엄청나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떠나가고 악플 달고 약간 휴머먼 인디케이터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40, 20 작년에 가서 아직도 1년 동안 그래서 너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는 참는 것도 투자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굳이 언제든지 뭘 살라고 그러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워드 마크스 제가 존경해서 여기다 포함했는데 그거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 위험한 채권을 하셔서 버텀업 좋은 과목의 채권을 고르시는 분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매크로를 안 본다. 매크로를 보고 투자는 안 한다. 하지만 6번 큰 결정을 했다. 근데 그 결정이 뭔지 들어보니까 매크로야. 그러니까 말로 매크로 안 한다 그러지만 매크로에 영향이 있는 결정이야. 그렇게 워런 버핏도 한국 가서 장사 뭐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파는 물건을 그분이 직접 보신 건 아니겠지만 큰 그림으로 길게. 워런 버핏이 제일 막 최악이었을 때가 2001년도 그 대박 났다 그러셨죠. 그렇죠. 그 IT 버블 때. 비슷해요. 그게 지금도 비슷하다. 항상 역사는 또 반복이 되고요. 지금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2000년 뉘앙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그때만큼 PE가 높진 않지만 PE가 비싸요. 맥도날드 50불 맥도날드 사 먹고 있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주식을 추천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맥도날드 주식 추천하기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걸 사고 싶은 분한테 맥도날드 가서 50불짜리 햄버거 먹으라 그러면 먹을 거예요. 빅맥 50불이면 비싼 편이죠. 엄청 비싸죠. 10배 비싸죠. 근데 그거 10배 비싼 걸 아시고 왜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이런 거 이런 거 죄송해요. 제가 나쁜 표현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어제 10% 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햄버거 가격 싼지 비싼 줄은 알면서 뻔히 알죠. 왜 주식은 싼지 비싼지 모르느냐. 그리고 플랫 스크린 TV 세일 20% 떨어졌어. 이거 싸다. 알죠. 사야지. 근데 주식은 떨어지면 올라가면 근데 그게 모멘텀이에요. 이왕 모멘텀을 투자하시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내릴 때를 제대로 찾으셔야지. 끝까지 가다가 막 깨질 때 에이 이거 잘못 샀다 하고 나가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려면 또 스스로 그 기업의 뭐 산업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걸 또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매크로도 좀 지켜보시고 특별히 모멘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도 흔히들 쓰는 말이 개인 투자자는 애널리스트 역할, 펀드 매니저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공부도 하고 투자 판단도 해야 되고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직접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오늘 내일 굳이 막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을 내야 되냐, 걱정을 해야 되냐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천천히 참하게 기다리셔도 돼요. 굳이 bearish, 오케이, short 3배. 코 깨졌어 너 때문에. 난 그게 제일
제일 답답해. 현찰을 갖고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2월, 3월에 안 깨졌잖아. 그 때문에 주식 떴어. 기회 놓쳤어. 좀 더 기다리면 되고. 아니, 네. 기회는 언제든지 어디선 와요. 앞으로는. 그 대신 그게 내일 올다는 약속은 없어요. 어허. 근데 한국 분들도 참,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한 건 빨리빨리 컨셉을 알겠는데 언제 제일 이게 뼈닿게 아느냐면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걸어 다녀요, 강남에. 예. 운전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 거기 서 있기도 싫어. 아. 왜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 그러니까 급한 거는 둘째 치고 운전대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 확확 달리시고 막 꺾고. 자기 앞으로도 끼어드는 거 못 보죠. 와. 아니, 저도 성격 급해 한국 사람인 건 맞아요. 이게 되게 급해 보이십니다. 네, 근데 네. 투자할 때는 제가 네. 진짜 30년 동안 투자는 자기 성격의 스타일을 눌러놓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도 어. 투자할 때는 완전히 나의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신을 여기다 이렇게 빼놓고 급한 성격은 모듈 이렇게 하나 빼놓고 네. 투자판에서는 딱 냉정하게. 네. 저는 밥 먹으러 가면 10분 안에 다 먹고 기다려요. 30분을 더. 하지만 투자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지금 1년 넘게 어떤 부분은 진짜 현찰만 두고 기다려요. 이야, 어떤 부분은. 그게 브로커한테 맡기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왜냐면 나만 믿으면 안 되니까. 객관적인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있고, 나도 아니까 재미 보는 부분도 있고, 코 깨진 적도 있고,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 투자는. 그게 진짜 그 자아를 좀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운동할 때의 자아, 예. 비즈니스 할 때의 자아, 예. 투자할 때의 자아. 오,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와, 그게 우리 윤재성 CIO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30년 동안 진짜 좋은 애널리스트는 자기 성격이랑 상관없이 objectivity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는 게 저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요. 틀리면 어떻게 틀리냐 하고 꼬치꼬치 물어봐요. 예. 왜 알고 싶잖아. 그 네네. 사람의 의견을. 어? 나만 똑똑해? 다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는데. 근데 이 댓글을 읽으면 내가 뭘 샀는데 그걸 싫어해. 그럼 막 까는 거야. 그 댓글로. 그렇죠. 특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죠. 그게 사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승진하면서 네. 나이 들고 승진하면서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승진하면서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승진하면은 뭐가 약해진지 알아요? 귀가. 하나님이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 주셨다는 말 표현이 있는데 2번 듣고 1번 말하라는 표현이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아요. 2번 듣고 1번 말하라. 왜냐면 귀를 하나님이 2개 주셨잖아요. 뭐 부처님이든 누구든 누구를 네. 믿든 죄송해요. 종교 이슈는 아니고. 근데 듣는 게 중요하고 언제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안 배우냐, 더 이상 안 들으면. 이건 경제 얘기랑 떠나서 제가 30년 되니까 좀 승진을 일찍 해서 난 잘났다. 그러고서 나 잘나지 않아. 내가 최고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좀 성숙해져 갖고 early 30 일찍 승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40대 되니까 이제 좀 더 큰 자리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잘났네. 또 아니더라고. 이제 50대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이게 제일 맞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잘 되면은 이게 이렇게 귀가 다치죠. 예. 이걸 열어놔야 돼. 네. 투자할 때는 특별히. 더더욱이.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유연성, 유연해야 된다. 예. 근데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믿고 가야 돼요. 대담하게. 결정할 때. 무서울 때 워런 버핏, 무서울 때 사라. 겁날 때 사라. 막 깨져갖고. 그때가 분명히 제일 최악일 거다. 그것도 맞지만 자신감 있게 갈 때는 가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틀려서 방향이 바꿔야 될 때는 또 바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말씀만 들어보면 쉬워 보이긴 한데 그 막상 그런 공포시장 한가운데 내 몸이 놓여 있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서 다른 이야기 들려오면은 그렇죠. 망할 회사도 그렇게 깨지고 좋은 회사 이렇게 깨질 때 구별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막 망할 회사 사고서 네가 무서울 때 사라 그래서 샀다. 그러면 진짜 저도 할 말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서치도 하지만 타이밍에 내가 좋게 생각하는 주식 타이밍이 뭐냐면 무서울 때. 약간 잠깐 리서치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서치란 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한다.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근데 피터 린치 프린시플 아까 저번에 피터 린치 말도 하셨는데 피터 린치 프린시플이 그거잖아. 네가 아는 주식을 사라. 근데 네가 아는 주식을 사는 거야. 그냥 눈 감고 그냥 네가 아는 주식 맥도날드 맛있어 사. 이게 아니잖아. 아는 주식을 사대. 왜냐면은 아는 주식은 자기의 패션이 있고 관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으니까 리서치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뭐 어카운팅을 보는 건 아니잖아. 네네네. 하지만 이걸 사면서 피드 뭐 그럼 기본적인 뭐 팩터들 몇 개만 보고 아는 걸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대신 알면서도 비싸냐, 어느 정도 가격 괜찮냐, 이 회사의 문제가 뭐 몇 가지 있냐 이런 거는 기본 집에서도 조사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렇게 살 거면은 길게 투자하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는 기업, 아는 회사를 사라. 근데 그게 그냥 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리서치를 시작하라. Right. 라는 뜻이죠. 제가 리서치 이런저런 아이디어 던져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 다 틀렸다 그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네가 말한 게 뭐 얘기했더니 나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별로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를 듣고 조사를 했대. 네. 그 과목에 뭐를 사야 되는지. 네. 저는 주식 얘기를 인디비주얼 주식 얘기는 안 해요. 웬만하면. 네. 그래서 사갖고 재미 봤대.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컨셉을 벌써 매크로 얘기하고 컨셉 말하고 주식 한두 개 말해요. 그냥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다 굳이 사라는 말 안 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자기가 숙제를 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과목, 에너지 좋아했다고 뭐 해갖고 샀대. 뭐 이랬다고 뭐 해서 샀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책 컨셉. 죄송해요. 책으로 다 돌아가는 건 뻔하지 아시죠? 아니, 책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을 누굴 위해서 썼는데? 아, 그렇죠. 이 책을 투자해야 돼. 투자 일반인. 제발 재미분들 조금이라도 방법을 찾으세요. 그분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터득을 하셨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됐다는 게 컨셉 터득을 하셨다고. 그렇죠. 당연히 그분은 이 책 사시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또 오래 꾸준히 이걸 지속하면서 반복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러면 더 관심 있게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이제 복길이님들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복리 효과, 복리 효과의 길을 함께 오랫동안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골프를 많이 좋아지면 좀 종종 치고 한국 분들 너무 좋아해서 골프 에너지를 많이 써요. 뭘 칠 때 거의 떨어져서 흐름을 보고 언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치는 게 맞다. 다음 왼쪽으로 이렇게 쳐야 된다. 지형을 읽으면서.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연습장 가서 그 드라이버 제일 긴 거 그것만 꺼내서 빵빵빵빵 한 100번 치시고 집에 가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골프장 가서 18홀에 한 12번 14번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어프로치, 아이언, 파더. 그걸 연습하는 게 제일 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잘 맞으면은 왜 잘 맞는지 몰라. 막 때려대면은 한 100개를 쳤으면은 한 20개는 잘 맞아요. 근데 제대로 연습하고 파악하고 안 하고 그냥 빵빵 때리면은 그 20개가 왜 잘 맞고 그 80개가 왜 못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풀이할 거래? 그런 식으로 적당히는 골프 레슨을 좋아하시면은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별것도 아닌 골프는 그렇게 열심히 레슨도 받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투자는 아무렇게나 아니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막 만만하게 근데 그래요. 그렇게 할 거면은 도박장 가세요. 한 방에 답이 나와요. 밤새면서 미국 주식 안 봐도 돼. 레드, 블랙 얼마나 심플해. 나의 운을 믿을 거면은 밤새면서 테슬라를 왜 쳐다보고 엔비디아를 왜 쳐다본대? 한 방에 답 나오잖아. 한 5분 안에 인생의 답이 나와요. 나는 운이 얼마나 좋은 놈인가.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한 방. 한 방에 얻거나 한 방에 가거나 이거고. 근데 막 사신 분들이 그게 한 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송해요. 점점 더 빠져야 되는 거죠. 너무 뭐 그렇게 아니 아주 그냥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약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건 아주 오래된 격언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셀런 뉴스. 그게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국 그게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작한 말이에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네. 특히나 이런 미공개 정보가 네. 이제 유통이 된다라거나 그게 너무나 먼저 선반영이 돼서 실제 그게 뉴스로 현실화되었을 때 정말 작살이 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은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이런 거 없어요. 미공개 정보. 미국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이번 주말에 골드맨에서 누가 유치원 간 거 알죠? 3년. 아, 골드만삭스에서요?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친구한테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정보를 줘서 예. 그 사람이 돈 벌었어요. 예. 3년 유치원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원을 넣으니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심하게 혼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걸리면 인생 망친다. 그리고 큰 회사에서 일하면은 나는 주식을 별로 안 하는 게 웬만하면 그리고 막 연말 되면 미리 빨리빨리 정리하고 싶은 게 예. 우리 회사 하도 주식하는 이런 게 많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제일 늦게 사고 늦게 팔아야 돼요. 그날 이렇게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못 사면은 괜찮아. 팔고 싶은데 못 팔면은 왜냐하면은 누가 트레이딩을 해야 돼. 네. 누가 트레이딩하면 난 기다려야 돼. 아하. 내일 전화 걸었어. 예. 또 누가 하고 있어. 근데 회사가 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을 아예 안 하는데 이따가 다 하면은 정리를 이렇게 조용할 때 연말에 정리를 해요. 왜냐면은 바쁠 때 트레이닝 못해 몇 주. 그러다 막 주식 막 올라가다 깨지잖아. 네. 손해 보고는 팔 수 있어요. 아, 규정상. 오늘 누가 트레이딩 하지만 너 손해 봤어. 그럼 그래 너 오늘 팔아도 되고 이익 볼 때 우리 회사 누가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난 못 건져. Anyway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굉장히 컴플렉스해요. 그러니까 규칙이 세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한국은 옛날에는 퍼포먼스 그런 거 정보가 잘 돌았죠. 근데 지금은 조금 엄격해졌죠. 근데 얼마나 엄격한 건 모르겠고, 근데 소문이라는 게 적당히 좋은 인포메이션을 듣는데 그게 불법이 아닌 좋은 인포메이션을 들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뭐가 좋을 것 같으면 좀 뜨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럴 네. 때 셀런 뉴스가 맞아요. 죄송해요. 답이 근데 길었어요.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 파는 게 맞다라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막 이럴 때는 그게 맞은 경우가 50% 위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거는 이제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 공개된 정보 뭐 너무 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더스트리 분야들이 잘 되는구나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성격 급하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유통이 되고 예. 그것도 굉장히 정보 이제 서로들 앞단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심해서 그냥 오픈된 정보만으로 투자를 할 때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또 물음표도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헤지펀드 뭐 이런 분들이 커미션을 더 내요 증권사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 커미션을 더 많이 주면은 예. 그만큼 정보가 다 똑같은 시간에 나오더라도 그쪽한테 더 신경을 써서 브리핑을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더 해주고 뭐 줘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내고 제대로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하지. 빨리 받고 싸게 받고 좀 이런 거 같아. 서비스 기업에 미국은 막 별거를 다 달라 그러잖아. 뭐 팁도 내고 미국 가면은 황당스러울 거 한국 분들. 예. 그렇죠? 식당 가면은 완전히 막 15%가 뭐야? 요새는 20에서 22%까지 갔어요. 밥 한 끼 먹으면 100불 내면은 22% 웨이트레스한테 줘야 돼.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와. 근데 내 말은 근데 이 증권사를 보면은 한국 보면 피가 너무 깎아달래. 다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예. 그래서 싼 맛에 뭘 싸게 가져가면은 네. 싼 이유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뭐야. 그렇다고 어떤 뭐 물건들은 좀 일부러 비싸게 받는 물건들이 없진 않아요. 그거는 쉽게 만들지 못하고 명품이 컨셉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저희가 파는 것도 그래요. 좀 너무 비싸게 부르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막 너무 최악으로 깎으려 그러면은 좋은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정보가 좋지 빠르고 싼 정보가 좋지는 않다는 걸 표현해요. 좋은 정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른 정보, 뭔가 좀 남들이 모르는 정보, 뭐 속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좋은 정보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예. 워런 버핏 보세요. 예. 60년상 트랙 워크가 제일 좋은 사람이 워런 버핏인데 오늘 내일 볼 때는 그 사람 그냥 별로
사고 팔지도 안 하는데 너무 느리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뉴욕 생명 자산운용의 윤재성 CIO가 이제 처음으로 저 와이스트릿을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끝내시기 전에 그래도 이 책 앞부분에 보니까 조금 모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과 이런 걸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한테도 마지막 좀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는 분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 아버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유럽 대표가 되셔서 한국에서 건축회사 대표가 되셔서 유럽 가서 자라갔고 홀랜드, 독일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아버님이 여기 나오는데 운이 안 좋으시게 그 회사를 하나 사서 빵 날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비자를 갖고 미국에 돌다가 한국에 돌아와야 됐었어요. 못 돌아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말을 이 정도로 못하면은, 진짜로 한마디는 했지. 못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이제 배우신 거라고. 지금 많이 늘은 거예요. 김현석 처음 비디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가 더듬더듬 영어 번역해서 말하다가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려고 그래요. 거진다. 근데 못 듣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아버님이 잘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한 얘기를 여기 앞부분 마지막 챕터에 썼어요. 저 아버님, 존경하는 아버님이 여러 가지 힘든 6.25 정신 아버님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더 와라. 그거를 지키고 가요. 그래서 한국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언젠가 뭐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요. 미국에서 보드 멤버 돼서 앉아갖고 뭐 용돈 받고 리타이어해도 되는데 굳이 뭘 할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격이 한국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해요. 미국이 그래서 너무 오래서 트레이닝 플로어에서 자라서 할 말은 하고 정확히 하자. 그렇지만 저도 손님 고객 관리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쓴 건 맞아요. 그리고 도움이 될 거라고도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해요. 김현석의 한글 쓰는 능력도 믿고 저는 말 많이 하는 능력도 믿고 읽어보세요. 원체 또 김현석 기자님도 또 인사이트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한 분인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쓰신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에게도 또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뉴욕 생명 자산운용의 윤재성 CIO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